자, 원의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원에 대한 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원의 정의를 좀 알아야겠지? 원의 정의. 원의 정의는 이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원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정점을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같은 거리, 그 같은 거리는 이제 반지름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에 좌표들을 전부 다 모아둔 그 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건 이 중심을 일단 0,0으로 잡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랑 같다라고 하면 식이 나오는데, 계산 한번 해볼게.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지? 두 점 사이 거리 했을 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요 식이 이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여기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요거 얘기 좀 할게. 우리 그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하나씩이 필요하잖아. 그제? 그것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었잖아.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중심하고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심 반지름 찾는 거. 근데 중심 반지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반지름은 그냥 요 뒤에 r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반지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 좌표 같은 경우는 너네 얘 0되는 x값이 0이지. 그리고 0되는 y값은 0이잖아 또. 그래서 0,0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차 함수에서 너네 꼭지점 찾는 방법이 1,3이잖아. 여기가 0되는 x값. 그제? 그거랑 똑같아. 요건 그냥 그대로 쓴 건데, 요 부분하고 똑같아. 이렇게 1 찾는 거랑. 얘 0되는 x값 쓰고 0되는 y값 쓰면, 그럼 이제 이게 중심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이제 항상 0,0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 일반적인 그 중심은 이제 a, b라고 해서 중심이 좀 이동이 된 거지. 그러니까 a, b인 중심을 가지면서 거리가 r인 그런 원의 식을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또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좀 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또 나오겠지. 이거를 우리가 원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표준형. 이렇게. 요거 중심 좌표 얼마지? a, b. 그 다음 반지름은 r. 이런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표준형이고, 그 다음에 이 표준형 상태를 이제 전개를 할 거거든. 전개를 쭉 해보면, 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그리고 r제곱은 반대로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하면 x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2by에 플러스 a제곱 b제곱 r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를 우리가 원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우리가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는형꼴로 만든 걸 일반형이라고 했잖아. 똑같아. 얘도 전개 다 하고 나서 한쪽으로 싹 몰아둔 거를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걸 매번 이제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이런 식으로 쓰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대표적으로 그냥 ax 그 다음 플러스 by 플러스 통째로 상수니까 c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요게 이제 그래서 원의 일반형이라고 보면 되겠다. 일반형 이렇게. 요렇게 됐지? 이게 원의 방정식이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우리 기본형과 표준형 같은 경우는 중심하고 반지름 찾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일반형 상태로 나왔을 때 마찬가지 중심하고 반지름을 너네가 좀 찾아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책에는 무슨 좀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해. 요 상태에서 중심하고 반지름 찾는 게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한데, 저거는 공식으로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일반형 상태에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 반지름을 찾을 거야. 우리는. 알았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면,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요걸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좀 찾을 건데,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란 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얼마지? 플러스 4잖아. 그러니까 4를 내가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다시 4를 빼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찬가지. y제곱 마이너스 10y. 여기에 필요한 숫자는 얼마야? 25잖아.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는 원래 있던 놈이니까 이렇게 써볼게. 그리고 앞에 거 3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개로 또 만들어주면 y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5랑 마이너스 3 다 더하면 얼마지? 30인가, 그지? 32. 넘기면 는 32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중심은 뭐야? 2,5. 반지름은 루트 32. 그지? 그러니까 4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표준형으로 다 바꿔서 우리가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을 건데, 근데 이거를 조금, 이 과정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거지.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좀 줄일 건데, 줄인다는 거는 그냥 사실 이제 결과를 외우는 거야, 사실. 결과를.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4x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x 계수의 절반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마찬가지 y 계수의 절반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마이너스 5니까. 그치?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플러스 4를 더해주고 4를 빼줬잖아. 그치? 근데 이 마이너스 4는 어차피 반대로 이항을 할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다 마이너스 4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4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 25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만 넘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x 마이너스 바로 절반 3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절반 4의 제곱, 그 다음 1 넘기고, 이게 지금 절반이니까 절반의 제곱을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제곱을 더하는 거지. 9 더하기 16 이렇게. 그래서 26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조금 빠르지, 얘보다는. 그치? 이해하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거의 절반이 마이너스 2니까 이거의 제곱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이거의 제곱을 더해주고 이거의 제곱도 더해주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연습을 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좀 가끔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자, 요런 게 하나 있거든.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을 보면 얘네는 지금 다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2차 방정식이지. 차수 다 2차잖아.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고 해서 다 원의 방정식은 아니거든. 너네 나중에 이제 이과 쪽으로 가서 기백을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 거기서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고 쌍곡선 같은 것도 있어. 거기도 이제 x,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다 해서 다 원의 방정식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온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좀 만족을 해야 이제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야. 지금 같지? 맞지?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나온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둘이 달라질 일이 없어. 그래서 똑같아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3이 된다고 하면 얘도 3이 돼야 그래야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기 x의 완전제곱식과 y의 완전제곱식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x제곱하고 y제곱하고 x항, y항, 상수항 이런 종류만 나와야 돼. 항이. 그리고 x항은 없을 수도 있긴 하지. 왜냐면은 지금 여기선 x항이 없으니까. 맞지? 마찬가지로 y항도 없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막 이상하게 뜬금없이 갑자기 x, y항 이런 게 있으면 돼, 안 돼?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항의 종류가 딱 한정돼 있다는 얘기야. x제곱이랑 y제곱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2차식이니까. 그리고 x랑 y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야 돼. 반지름이 0보다 크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나중에 물론 너네가 이제 수학 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반지름이 이제 양수인 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이라고 얘기하고 반지름이 0인 원을 우리가 점원이라고 얘기해. 점원. 그냥 점이잖아. 반지름이 0이라는 건. 점원이라고 하고 R이 0보다 작은 거를 허원이라고 얘기해. 이런 게 있긴 있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요걸 안 하기 때문에, 요것만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반지름이 양수다라는 거를 이 조건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더하기 ay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xy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이제 이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a, b, c의 조건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a가 얼마가 되면 돼? 1 되면 되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b는? 없어져야지 얘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조건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얘네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6y니까 y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c는 반대로 넘기고 얘네들이 절반이니까 제곱하면 4 더하기 9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 제곱자리인데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13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 조건이. 마지막 조건이. 알았지? 자, 요걸 가지고 1번을 잠깐 보면 자, 중심이 직선 y는 2x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면 대충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y는 2x라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여기 좌표, 중심 좌표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a, 2a라고 잠깐 이렇게 놔도 되지. y는 2x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a점의 좌표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한 요쯤에 있지. b는 마찬가지 한 이쯤에 있지. 그러니까 원 위에 두 점이 있는 거지, a, b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 반지름으로 같지, 그지? 이걸로 해서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해하지?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A에서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 식을 좀 써야 되니까 줄게.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자 루트에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루트에 중심에서 B까지 거리니까 A 마이너스 4제곱에 2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하면 루트는 일단 없앨 수 있고 전개하면은 A제곱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할게. A제곱 4A제곱이니까 5A제곱에
얘 플러스 2a, 얘는 마이너스 12a니까 얼마? 마이너스 10a. 그 다음 9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0이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5a 제곱에 마이너스 8a.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8a니까 없어지지. 그리고 4랑 16 더하니까 2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5a 제곱 깔 수 있고 마이너스 10a는 넘기면은 1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됐어? 우리 반지름 찾는 거니까 그냥 이쪽 식에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게 반지름이었으니까. 대입하면 이거 어차피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25인가? 루트 25. 그럼 반지름 얼마? 5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너네 지금 보면 그 1번 그러니까 이 문제 잠깐 읽어보면 요거 그냥 읽었을 때랑 이거 보고 그림을 그렸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대충 이거 거리로 갔다라고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아. 이쪽 그 도형의 방정식은 앞에 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안 그리고의 차이가 좀 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봐 정확히. 알았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이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축에 접하는 원. 자, 축이라는 건 이제 X축, Y축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다 해볼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어. Y축은 한 요쯤에 있다고 해보자. 자, 이거의 특징이거든. 자, 이 중심을 A, B라고 하면 여기 X좌표가 A고 그 다음 여기 Y좌표가 B가 되거든. 그러면 이거의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뭐야? B겠지. 그치?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저 식으로 표현해보면 x-a제곱에 y-b의 제곱은 b제곱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원래 아까 표준형 봤을 때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r이었으니까 문자가 3개잖아. a, b, r 3개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x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요게 y좌표랑 여기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문자가 2개로 줄어들지. 그러니까 조금 더 구하기가 쉽겠지. 그치?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그린 거는 사실 이걸 1사분면에서 그렸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이 y좌표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만약에 밑에서 그려졌으면 그러니까 4사분면 쪽에서 x축에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여기 a, c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그 y좌표가 c거든. 그럼 이걸 반지름을 c라고 할 수 있나? 안 되지. 왜냐면 c는 지금 음수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게 맞겠지. 맞아? 그래서 이게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에 따라서 좀 또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좀 일반적으로는 보통 반지름은 절대값 b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값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한번 보면 마찬가지 원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이따 해볼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여기를 a, b라고 해보자. 자,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b. 맞지? 반지름 뭐야? a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지. 앞에 거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a제곱 나오겠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지금 1사분면에서 예시를 그렸기 때문에 그냥 a가 반지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옆에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2사분면에서 접한다고 하면 y축에 접한다고 하면 반지름은 이제 절대값 a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X축하고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중심 좌표가 어때? 중심 좌표도 똑같지. A, A. 여기랑 여기 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으로 같겠지. 그치? 그리고 반지름도 A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이제 문자가 그냥 완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 제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전부 같다라는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식이 달라지거든. 근데 얘는 지금 1사분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X, Y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잖아. 그제? 똑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그 다음 3, 4분면도 한번 봐봐. 3, 4분면. 3, 4분면에서 접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네도 부호는 어때? X, Y 부호는 둘 다 음수니까 같긴 하지. 그제? 그래서 요 식은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합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음수라면 3, 4분면에서 접한다는 얘기지. A가 양수라면 1, 4분면에서 접한다는 얘기고. 그치? 그리고 2, 4분면하고 4, 4분면 X, Y 부호가 어때?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2, 4분면과 4, 4분면 쪽에서 접하는 만약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너네가 식을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니. 됐어? 그래서 2, 4, 4, 4 합쳐서 이렇게 쓰면 되고 1, 4분면하고 3, 4분면 합쳐서 위에 것처럼 써주면 돼. 물론 당연히 이거랑 지금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 상관없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식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지. 됐지?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바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얘는 이게 지금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이름이 나와 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거의 자취의 방정식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폴로 자 A하고 B가 있어. A, B가 있다고 해볼게. 점 A, B가 있어. A의 좌표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고 그 다음 B의 좌표를 5,0이라고 할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럼 보통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선분 PA 대 선분 PB가 1대2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나와. 원이 하나 나오거든. 그래서 그 원의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름까지 붙었다는 건 좀 이제 잘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외워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 PA랑 PB가 1대2라고 했으니까 한 P가 한 이 정도쯤에 있겠지. 그러니까 1대2 이렇게 해서. 맞아? 근데 이제 1대2가 되는 그 P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쯤에도 1대2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요 위에쯤에서도 1대2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와!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긴 한데. 됐어? 그래서 이 원의 이름이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을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외우면 돼. 일단 여기 있는 요 P라는 점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점, 요거의 반대편에 있는 점은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각각 내분점, 외분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내분점, 외분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거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치? 중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해서 원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 1대2의 내분점 한번 구해볼게. 자, 내분점은 더한 다음에 1 곱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3이네, 3.
그래서 얘는 좌표가 1,0이 하나 나오겠지. 그치? 내분점 하나 구했고. 그 다음 외분점도 한번 구해볼게. 1대2 외분. 마이너스 1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이니까 7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외분점은 마이너스 7,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0. 여기는 1,0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 7,0과 1,0이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요거의 중점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3,0이지. 이렇게. 그럼 중심 찾았지? 원의 중심 찾았어. 반지름은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는 그냥 여기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그냥 4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을 써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3,0 나와야 되니까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반지름이 4니까 16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 원의 식을 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 한 2가지 정도가 있어. 좀 잘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럼 P는 지금 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잖아. AB는 정해졌고 AB, 선분 AB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 AB가 정해졌고 P는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떨 때 이 넓이가 제일 크겠어? P가 어디 있을 때? P가 어디쯤 있을 때? 중심에? 꼭대기, 그치?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있을 때 제일 크겠지. 그치? 왜냐면은 지금 이걸 밑변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높이가 될 거야. 여기서 수선 내리는 게 높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멀리 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넓이가 크겠지.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높이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각 PBA가 최대일 때 뭐 3분 PB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최대일 때. 이 각이 최대일 때. 자, P가 지금 내가 여기 그럴게. P가 이쯤에 있는 거니까 PBA라는 각은 당연히 이 각을 얘기하는 거지. 이 각이 최대일 때. 그때 PB의 길이,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언제 제일 크냐면 여기 P가 아까 여기 넓이가 최대일 때보다도 더 각이 커질 수 있지. 이거 이어보면은 더 커질 수 있잖아. 그게 언제냐면 얘랑 접할 때가 제일 커, 각이. 원이랑 접할 때가 제일 크거든. 그래서 그때 그 접점이 P일 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때 이거 구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여기 원의 중심에서 P까지 선 이어주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나오잖아. 이 직각이잖아. 접점이니까. 그러면 요거 반지름이니까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요 길이도 당연히 알 수 있지. 이 중심 좌표 알고 B 좌표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 이게 기본이고 요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야. 여기서 이 추가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4번을 잠깐 볼게. 아, 이거는 아폴로니우스 원은 아닌데, 아, 이건 축에 접하는 원이지. X축에 접하는 원이네.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지금 그림처럼 원이 X축에 접하고 있고, 요 직선과도 접하고 있대. 이때, 여기 반지름 길이가 이제 m 플러스 n 루트 5라고 했을 때, mn의 합을 구하라고 나왔지. 절대값의 합을. 그럼 여기 중심 좌표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중심 좌표를. 2, A라고 쓸 수 있지. A는 잘 모르니까. 근데 중심 X좌표는 2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X축에 있는 2,0에서 X축에 접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중심에 일단 X좌표는 2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되지? 자, 2,A인데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게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과 같지? 근데 지금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뭐야? A잖아. 그치? 더군다나 또 1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냥 A라고 써도 되지. 절대값 A 이렇게 안 써도 되고. 맞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A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럼 루트에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2 대입하면 2-2A 더하기 2. 요게 A와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곱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인데 내가 이걸 2A 마이너스 4로 써도 상관없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치? 아니면 그냥 4 마이너스 2에 써도 되고. 편한 대로 해서. 그 다음에 곱하면은 루트 5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a 값은 그러니까 2a-4가 루트 5a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5a가 될 수도 있지. 두 가지로 나오겠지. 절대값을 풀면. 맞지?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한번 볼게.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거 넘기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는 루트 5 마이너스 2의 a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맞아? 그래서 잘 봐. 얘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치? 얘는 음수잖아. 그럼 a 뭐 돼야 돼? 음수 돼야지.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 일사분면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얘는 루트 5a 넘기고 4를 반대로 넘기면 루트 5 플러스 2의 a가 4란 얘기야. 그럼 이건 괜찮지. 양수니까 양수 맞잖아. a는 루트 5 플러스 2분의 4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유리화 좀 해주면은 얘가 이제 5 빼기 4니까 1이지. 그러니까 4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럼 어디? 아 마이너스지. 큰일 날 뻔했네. 그치? 전개하면 뭐야? 4 루트 5 마이너스 8이지. 그치? 그러면 요게 n, 이게 m이니까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12 이렇게 나오겠지. 8 더하기 4니까. 됐어? 됐지? 이히. 그 다음에,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뭘 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했었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그 방법은 이 둘이 직선 더한 다음에 아무데나 k 붙여갖고 는영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당연히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직선 자체는 그냥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을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지난다. 어떤 한 점을 더 지난다라고 해야 정확한 직선이 나오잖아. 맞지? 그런 패턴이었는데 똑같아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원이 있어. 원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일단 근데 지금 교점이 지금처럼 두 개가 나오거든. 두 개.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사실 무수히 많아.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크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게 많단 말이야. 되게 많은데 일단 이 첫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볼게. 당연히 일반형 상태로 해야 돼. 똑같아. 쟤랑 패턴이 똑같아. 앞에서 저 직선 했던 거랑. 그리고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그다음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그냥 둘이 똑같이 더하면 돼. 더하고 나서 그냥 아무데나 k를 또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됐지? 방법 똑같아. 그냥 똑같이 하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며. 그러니까 문제에서 점을 하나를 더 주겠지. 이렇게. 점 하나. 그러니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요 점을 지날 때 그 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똑같이 이거 대입해서 성립하는 k 값 찾으면 돼. 너네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뭐밖에 없어? 몇 개밖에 없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잖아. 왜냐면 너네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해봐. 중2 때 삼각형에 외심할 때 있지. 삼각형 외심할 때 예각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 이거 외심의 위치는 다 다르긴 했지만 근데 외접원은 오로지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치? 이거에 대한 외접원이 여러 개 나오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요게 이제 패턴이 똑같아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뭐가 있냐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 지금 교점 두 개잖아.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해.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니까 왼쪽 원에서도 현이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잖아.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k에다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빼란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두 원의 방정식을 그냥 빼면 돼. 빼서 정리만 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뭐 굳이 증명은 안 할게. 그냥 빼면 돼.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라서. 맞지? 그냥 외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지. 이게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은 여기서 여기 뺀 거. 마이너스 나왔죠. 그죠? 마이너스. 빼면 이제 x제곱 y제곱 사라지면서 x, y에 관한 1차식이 나오니까.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7번. 자, 이거 7번도 잠깐 보면 7번을 딱 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 요거 지금 두 원의 교점과 점 5,0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 이거랑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점 5,0 요거 지나는 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정리해볼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거 하나 있고. 이거 전개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형 상태에서 써야 돼. 이 공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4y에 더하기 얘가 4, 4, 16에다가 2, 2, 4니까 20인가 나오겠네. 맞지? 이 상태에서 k를 여기다 붙일까 그냥? 어디가? 26? 어떻게? 4, 4, 16하고 2, 4냐? 여기 26. 그러네. 넘기면 이거 마이너스 6이지. 오, 큰일 날 뻔했네. 오, 씨, 그치? 왔다, 씨. 왜? 좋아. 4y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두 개 이제 더하는데, k 아무 데나 붙여서. 그리고 얘가 뭐 지난다고? 5,0 지난다고. 대입하면 되지. 5 대입하면 25. 0 대입하면 필요 없고 마이너스 40, 0 대입하면 필요 없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k에다가 25, 0,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1 나오지. 그 다음 플러스 21, k가 0이니까 k 값 얼마? 1이겠지. 됐어? 그럼 k에다가 이제 1만 대입하면 돼. 대입하고 정리만 하면 돼. 이제 1 대입하고 정리하면 2x 제곱에 더하기 2y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 최고차 한계수는 1로 맞추기 때문에 다 2로 약분까지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우리는 이거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완전제곱식을 또 만들어야지. 예, 완전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넘기고 나서 제곱 더하면 10 나오지. 맞지? 그럼 여기 반지름은 루트 10이잖아. 근데 우리 저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라서 그냥 10파이가 답이겠지. 됐어? 이해하지?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또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그 앞에서 2차 함수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위치 관계가 한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었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3개. 요거는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판별식을 이용하지. 그지? 둘이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0이면 한 점,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거랑 사실 똑같은 내용이긴 하거든. 얘도 두 점, 한 점 안 만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근데 사실 여기서는 판별식을 쓰기가 좀 그래. 여기는 판별식을 쓰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식이 너무 더러워서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할 거야. 여기 밑에 있는 거 판별식 나와 있긴 한데 이거 안 쓸 거고 우리는 이 방법만 사용할 거야.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어떤 방법이냐면
직선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첫 번째 경우의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요걸 보통 D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반지름보다 어때? 반지름보다 짧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맞지?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당연히 뭐야? 반지름하고 같은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 D가 더 길겠지. 그래서 요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계산할 거야. 이게 훨씬 간단하거든. 그래서 이걸로 계산할 거야. 맞지? 그러면은 이걸로 계산한다는 거는 뭐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 그래서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이제 0,0이고 반지름이 2잖아.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 직선은 x-y 플러스 5는 0이니까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1 더하기 1, 2분의 절대값 0, 0에서 5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요거 유리화만 조금 해주면 2분의 5 루트 2라고 쓸 수 있잖아. 얘가 이제 2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야 대충? 루트 50이니까 7점 얼마네? 2분의 7점 얼마면 3점 얼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보다 어때? 더 크잖아, 거리가. 그러면은 몇 번째 경우란 얘기야? 세 번째, 그지? 안 만나는 경우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제일 간단해, 식이. 이렇게 하는 게. 판별식 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진짜 원이랑 직선 딱 이렇게만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개수에다가 뭐 이렇게 K라든지 이런 걸 끼워 넣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K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랑 연립한다고 해봐. 무시무시하겠지. 그지? 그 상태에서 판별식까지 써야 돼. 어마어마하겠지. 그러니까 더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다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외우긴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그냥 고지고대로 부등호 방향이랑 이런 이 경우를 같이 외우는 건 조금 헷갈린다, 이건. 은근히.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해.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갖고,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뚫고 가겠구나.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갖고.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판별식은 뭐 패스 넘어가. 판별식 안 해. 그래서 10번을 잠깐 볼게.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2가 저 두 원과 모두 만나지 않는데,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해서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고, 그리고 저 직선의 식은 mx-y 플러스 2는 0이잖아.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여기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고 2 나오겠네. 얘가 1보다 어때야 돼? 안 만나야 되니까. 더 커야 되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나오면 돼. 그래서 양변에 이거 곱하면은 절대값 2는 그냥 2라고 쓸게.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어차피 둘 다 양수잖아. 그럼 양변 제곱해도 상관이 없거든, 부동식에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4가 m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니까 4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이제 m에 관한 2차 부동식이지. 그치? 2차 부동식이니까 m 마이너스 루트 3하고 m 플러스 루트 3 합차 공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지. 일단 요거 하나 나왔지, 식. 됐어?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중심. 아, 이거는 근데 좀 표시용으로 바꿔야겠네.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9 넘기면서 얘 제곱하면은 9 더하면 0이지.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4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중심 좌표는 3,2에다가 반지름은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똑같이 해보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m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나오네.
얘가 반지름 2보다 마찬가지 커야지. 그렇지. 그지? 그럼 이거 곱해. 절대값 3m 2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해. 어차피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제곱하면 9m제곱. 그 다음 4m제곱 더하기 4. 넘겨. 그럼 5m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대. 마찬가지 2차 부동식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루트 5m 플러스 2하고 루트 5m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합차 공식으로.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보다 작거나 루트 5분의 2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네.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루트 5분의 2라는 게 대충 얼마야 이게? 5분의 2 루트 5니까 루트 20인가? 그지? 5분의 루트 20이면 얼마냐? 5분의 4점 얼마인가? 그러면 0점 얼마란 얘기네. 맞지? 0점 얼마? 그리고 제 루트 3은 1점 얼마잖아. 그지? 그럼 이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보다 작다. 그리고 5분의 2 루트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공통 범위는 이거하고 이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보다 작다. 또는 5분의 2 루트 5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맞지? 요게 답이 되겠지. 됐어? 됐지. 오케이. 이건 근데 식이 좀 더러워서 좀 더럽게 나왔네 진짜. 아무튼 이렇게 구해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요게 이 단원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좀 너네가 느끼기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원과 접하는 그 직선 있잖아. 그 직선의 식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종류는 한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원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이면서 이 원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2라고 정해졌으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고 한 점에서. 그지? 근데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도 하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항상 2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2가지가. 근데 두 가지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해보면 이게 자동으로 2개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중심에서 요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할 건데, 그럼 이 식은 우리가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일단 기울기는 2니까 확실히. 그래서 플러스 n이라고 하고, 원의 중심에서, 지금 중심은 0,0이잖아. 반지름의 길이는 2고. 그래서 요까지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2x-y 플러스 n은 0이고, 거리 구하면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n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반지름 2와 같다라고 풀어주면 돼. 그럼 절대값 n은 2루트 5니까 n 값은 뿔마 2루트 5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여기서 이제 2개가 나오지.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하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2개. 됐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건. 그래서 요 방법을 잘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을 기억해야 돼. 여기 책에서는 이제 공식처럼 하나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이 공식을 사용하면 더 빨리 구할 수 있긴 해. 더 빨리 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저 공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어. 저거는. 그러니까 중심이 조금이라도 이제 틀어지면 저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조금 이제 좀 그래. 그래서
외워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외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0,0일 때만 쓴다고 생각하고 외우고, 그리고 0,0이 아닐 때는 그냥 이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중심이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다 그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게 이제 그 이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 공식은 그냥 선택사항.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이 주어지고 이제 원 위에 점이 하나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원이 주어지고 원 위에 점. 원이 이렇게 있고 요 원 위에 점이 하나 이렇게 주어진 경우. x1, y1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요걸. 그러면 이 그림, 그러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선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무조건. 요걸 지나면서 접해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하는 방법은 1번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거든? 1번 방법을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식이 더러워.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게 나와.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25라고 하고 3,4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3,4라고 할게. 3,4. 그리고 중심은 0,0.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5.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y는 이제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정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다라고 하면 나오긴 해. 근데 되게 복잡해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 가냐면 지금 이거랑 서로 수직이잖아. 그러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갈 거야.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마야? 3분의 4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이 기울기는 얼마겠어? 그치.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지. 그럼 기울기 구했으니까 지나는 점도 알고 있겠다. 그냥 바로 계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훨씬 간단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 이 방법으로. 이렇게. 마찬가지 이것도 방법으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공식이 하나 또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0일 때만,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 조금 한정적이긴 한데, 근데 얘는 외워도, 이건 외워. 왜냐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내는 문제 중에 좀 어려운 게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하려면 저게 좀 필요해. 좀 쉽게 하려면 저게 좀 필요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내가 뒤에 좀 풀어보다 보니까 그 유형이 하나 있더라고, 문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 밖의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 이게 사실 이제 3번 유형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한 게 2번까지가 원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잖아. 근데 원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가 3번 경우인데, 아무튼 이 밖의 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2개 그었을 때, 그러니까 밖의 점이니까 접선은 무조건 2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원 밖에 있으면은 무조건 2개를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2개가 나오는데 그 두 접점을 A, B라고 했을 때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유형이 있거든. 근데 이런 유형은 보통 이제 이 원의 중심이 0,0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안 그러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팅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4라고 하고, 그 다음 요 밖의 점을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5,6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때 이제 요 A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 번째 유형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y는 m의 x-5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기울기만 모르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똑같이 1번 방법이랑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하면 m 값이 2개가 나와. 2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 직선 구한 다음에 이 원과 연립해서 교점을 찾고 이 교점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돼. 그게 되게 복잡해. 오케이? 근데 이거를 요 2번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잖아. 자, 이 2번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 여기가 지금 원 위의 점이 3,4잖아.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5잖아. 여기 25잖아. 그치?
그러면은 공식이 이제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인데 그러면 x1과 y1이 각각 3,4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3x 플러스 4y는 r제곱이니까 25. 이게 이제 이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 실제로 얘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데, 봐봐. 자, 여기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를 x2, y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얘를 요 식을 내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니까 4라고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식 마찬가지. 요것도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x2x 더하기 y2y는 4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요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둘 다 5,6을 지나고 있지. 그러면 요걸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5,6을 각각 대입을 해보잖아. 그러면 5x1 플러스 6y1은 4지. 당연히 xy에 5,6을 대입해야 되니까. 그치? 지금 여기 x1, y1은 그냥 숫자야, 숫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5x2 플러스 6y2는 4라는 식이 나오지. 일단 이 둘은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지. 맞아? 근데 너네 이 식을 보고 너네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5x 더하기 6y는 4라는 직선에다가 x1, y1을 대입해서 성립한 식이 이게 나온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요 식에다가 x1, y1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게 성립하는 식이래요. 그럼 결국 얘가 x1, y1 지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x2, y2 대입한 게 이거잖아. 근데 이게 성립한다며. 그럼 얘가 x2, y2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거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 좀 쉽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만약에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형 때문에 요거는 그냥 외워놔. 알았지?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2번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유형. 3번 유형이 원이 주어지고 원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방금 얘기했던 거. 뭐 그림은 그랬던 거 똑같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밖에 있어. 이렇게. 요 3번 유형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방금 했던 거 그냥 해볼까? 5,6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 지금 원의 식을 내가 1이라고 할게. 그냥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니야. 좀 더 줄이자. 숫자를 좀 줄일게. 1,2라고 하자. 이렇게 있다 해보자. 아니야. 1,2 아니야. 2,2라고 할게. 오케이, 좋아. 이렇게 있다 해볼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식을 y는 m의 x-2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거야.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 좌표가 지금 0,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반지름 1과 같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1번 방법을 그대로 이용할 거야.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mx-y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0인데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없어지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2 요게 이제 반지름 1과 같다라고 해주면 돼. 그리고 이거 곱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4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로 해서 넘기면 3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3은 0이라고 해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래서 m 값이 몇 개가 나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직선이 두 개니까 기울기도 두 개가 있어야겠지. 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 앞에 거보다. 그래서 근데 얘는 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3번 어쩔 수 없이. 사실 2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면 1번 방법이랑 똑같이 2번을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가는 건데 근데 얘는 방법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됐어?
그리고 여기 3번 유형에서 조금 또 함정이라는 게 좀 있어. 함정이 좀 있는데, 일단 원 밖의 점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무조건. 이건 무조건 얘가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두 개야. 밖의 점이면. 뭐 여기 가까운 데 있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m 값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자, 이거 그려볼게.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볼까? 여기. 그래서 1,2분의 3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해볼게. 1,2분의 3에서.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은 대충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요 기울기는 양수지. 그제? 근데 이거는 식이 x는 1이지.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잖아. x는 1이야. 이거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기울기가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m 값이 하나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보통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고 하나가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x는 뭐라는 식이 존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는 y는 뭐로 나오잖아. 이거는 기울기가 0인 거야. 얘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런 접선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얘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m 값이 하나만 나왔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무조건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게. 이해하지? 응.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접선이 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13번을 잠깐 보면 자, 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이래. 그러니까 A, B에서의 접선이래. 근데 지금 중심이 0,0이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AX 플러스 BY는 5라고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접선인 거지.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긴 하잖아. 그러니까 좀 편하긴 하지, 사실. 알고 있으면. 자, 그리고 얘랑 쟤랑 수직이래.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얘가 이제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쟤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A는 마이너스 2B랑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 B가 원 위의 점이니까 저 점을 원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러면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라는 게 나오지. 그럼 요거 대입할 수 있지.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그러면 4B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니까 B제곱은 얼마? 1이지. 근데 어차피 우리 A제곱, B제곱 곱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A제곱은 얼마야? 4겠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곱하면 4라는 게 나오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공식을 몰라. 이 공식을 모른다고 치면 그럼 그냥 이걸 그림을 좀 그려서, 자, 몰라. A, B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원 위의 점에 있대. 이렇게 그려봐.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접선이랑 제가 수직이라고 했는데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까지 선 이어주면 얘도 둘이 수직이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맞아? 이해하지? 그럼 얘가 지금 0,0이니까 이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나? A분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 여기. 그치? A는 마이너스 2B 나오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도 풀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고.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건 좀 쉬워. 어렵지 않아. 이건 할만해. 자,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원 두 개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접점이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지. 원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 P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를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림이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거랑 이거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얘기해. 저 첫 번째 그림. 자, 이 공통 외접선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렵지 않아. 자, 여기 이 유형에서는 원이 거의 다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원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반지름 같은 게 거의 다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거 구하는 건데, 자, 이 접점을 P라 하고 여기 접점을 Q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당연히 다 수직이지. 맞아?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면은 요거는 구할 수 있잖아. 이 길이는. 맞지?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요거를 이제 D라고 할게. 이건 구할 수 있어. 다 나올 거야. 그리고 이게 반지름 R2라고 하고 얘를 반지름 R1이라고 한번 해볼게. R1.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PQ를 구할 건데, 그럼 여기 중심 조그만 거 있지? 원이 둘 중에서 조그만 거 있잖아? 여기서 이 큰 원의 반지름의 수선을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게 지금 직사각형이 나오지, 얘가. 맞아? 여기 90, 90, 90이니까 여기도 9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직사각형이면 이 PQ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지. 맞아? 그러면 잘 봐. 여기 길이는 D로 구할 수 있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고, 요 길이는 R1에서 R2를 빼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이 R2고 요만큼이 R1이니까 빼면 되잖아. 그럼 결국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얘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지금 만든 게 요건데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 그려서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 내접선이라는 게 있지. 자, 이건 살짝 안쪽에서 접하는 느낌인데, 안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이런 느낌이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를 좀 이용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어주면 수직이고, 이렇게 이어주면 마찬가지 수직이잖아. 맞지? 여기서 똑같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러니까 이걸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요걸 조금 연장을 시키고 여기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직각삼각형 나오지. 그치? 그러면은 요 길이를 R1이라 하고 요 길이를 만약에 R2라고 하면 요 길이는 또 R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R1, R2를 더한 게 이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두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구하면 돼. 됐지? 16번 같은 거 볼게. 자, 이게 지금 공통 외접선 그림인데 중심하고 반지름 다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이제 길이 구하는 거야. A, B 길이. 그럼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까지 선 이어주고 마찬가지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 수직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야? 이건 그냥 볼 수 있잖아.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길이는 9겠지. 그지? 0이고 9니까.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에서 큰 거에다가 큰 반지름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봐봐. 그러면은 요 반지름 길이 얼마지? 얘가 지금 3으로 나와 있지. 둘 중에 작은 게 이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잖아. 그치? 2. 그럼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빗변이 9, 여기가 2. 요 길이 구하면 되잖아. 그럼 루트 얼마? 81에서 4 빼면 되지. 그럼 루트 77 이렇게 나오겠지. 쉽지? 요건 되게 쉬워. 이 유형은 진짜 어려운 거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